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유용한 건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경희의료원과 공무원연금공단이 함께 마련한 랜선 건강교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진행을 맡은 공무원연금공단의 이선희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간암의 외과적 치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볼 예정인데요. 오늘 이 간암 부분에서 명의로 알려주신 교수님이 나오셨습니다. 경희대학교 병원 간담도 췌장외과의 김범수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바쁘신 시간에 조금 전에도 수술을 마치고 나오셨다고요. 네. 바쁘신데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경희의료원 개원 50주년 기념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 간담도 또는 간암의 외과적 치료에 대해서 이제 상세히 저희가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께서 혹시 간암 또는 간 전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또 상세히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많은 참여를 해주시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교수님께서 준비해 오신 슬라이드를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수님, 보통 간이 안 좋다, 간 질환이 있다면 어떤 그 질환을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제 만성 간 경변증이 있고요. 네. 만성 B형, C형 간염, 바이러스성 간염이 있습니다. 네. 또 혹은 뭔지 건강 검진에서 물혹이 있다, 혹은 양성종양이 있다, 또 혈관종 등이 있다 해서 병원에 많이 찾아오십니다. 네. 그러면 물혹이 있다, 어쨌든 간에 혹이 생긴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네, 그러면 간에 생기는 혹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 간의 혹은 이제 양성종양, 악성종양, 또 간의 종양 유사병변이 있는데요. 네. 보통 물혹이라고 하면은 그냥 단순히 그 장액성 성분만 들어있는 물혹이 되겠고요. 간의 양성종양으로는 선종이나 뭐 혈관종, 이게 특별한 이제 선종은 일부 이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고요. 네. 혈관종은 이제 경과를 보면서 관찰하게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주로 이 간암은 악성종양으로서 간세포암이 주로 이제 차지하고요. 일부는 이제 간 담관암 또 전이암이 이제 포함되겠습니다. 네. 지금 아직 채팅방에는 질문이 올라오지 않았는데요.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점 지금 방송 들으시면서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교수님께서 또 상세히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네. 오늘 말씀드릴 이제 암은 간세포암, 주로 이제 간세포암이 되겠고요. 네. 여기 그림에 보시면은 정상간이 되겠습니다. 정상간은 이렇게 매끄럽게 윤기가 네. 있고 적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간암은 주로 간경변증, 네. 간경화라고도 하고요. 간경화에서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연히 이렇게 우리가 보시더라도 차이가 많습니다. 흉측하게 생겼죠, 조금. 윗부분도 상당히 우둘두둘하게 생겼네요. 예, 이게 간경변증이 생기면 이 치유와 재생이 계속 반복되면서 네. 결절을 형성하게 됩니다. 네. 이런 결절 등에서 암이 새로 이제 발생하는 것이죠. 네. 또 다른 사진이 있을까요? 그래서 먼저 이제 이제 B형 간염으로 추적 관찰 중에 발견된 간암 환자인데요. 네. 간암은 특징적으로 CT나 이미지로 이제 진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맥기 CT에서 이렇게 하얗게 조형 증강되는 부분이 보이고 지형기 CT에서 이 조형제가 빠지는 모습, 이렇게 조형제가 빠지는 모습을 보면은 진단을 특이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조직 검사가 필요 없이. 그리고 다른 수술 소견인데요. 해부학적으로 간절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결찰을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네. 색깔이 어둡게 보이는 모습은 혈관이 안 가기 때문에 색깔이 변하면 요 네. 선을 그어서 이렇게 해부학적인 간절제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은 알코올 간경화 사진이네요. 예. 네. 알코올 환자도 이제 간암의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그런 환자들은 암 발생을 잘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분은 이제 간동맥 색전술로 치유를 한 다음에도 계속 재발을 해서 네. 외과에 의뢰된 환자입니다. 그래서 수술적인 치료를 시행을 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듯이 약간 뭐 흉측하게 생긴 종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상당히 무섭다는 생각이 예, 드는데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간암이 생기는 원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간암의 원인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간경변증이 있고요. 만성 B형, C형 간염이 있습니다. 네. 또한 알코올성 간질환도 원인이 되겠고요. 비알코올성 지방 간질환 혹은 대사증후군 같은 것도 간암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암학회 출처로 그 조사한 바가 있는데요. 네. 만성 B형 간염과 C형 간염이 합치면은 약 80%가 간암의 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간암이 발생을 할 때 저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남성들에게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예, 알고 있지 예. 않습니까? 그 간암의 발생 빈도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간암의 발생 빈도는 전체 암 중에서 발생률 6위입니다. 남성인 경우에 5위, 여성인 경우에 6위가 돼서 합쳐서 상당히 높은 순이군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50대 이제 중년 남성에 잘 발생을 하고 암 사망률 또한 그 전체 암 중에서 2위가 되겠습니다. 폐암 다음으로 2위가 되겠고 특히 이제 40대, 50대 이 왕성하게 활동할 시기인 중장년층에서 많이 사망률이 1위가 되겠습니다. 네. 원인은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남성들에게 이렇게 발생하는 건 아마도 알코올의 그런 예, 그런 영향이 때문일까? 많습니다. 예. 아, 그렇군요. 주로 간은 침묵의 장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예, 이제 간은 이제 재생을 잘하기 때문에 간 기능이 한 20-30%만 남아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간암은 침묵의 장기, 간은 침묵의 장기, 간암은 침묵의 살인자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는데요. 대개의 증상은 증상이 없는 게 특징적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증상이 발견되는 것은 우상복부, 종괴 혹은 더 심해지면은 이제 뭐 체중 감소, 네. 복수, 황달 이런 게 생기면은 간암이 많이 진행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정도 되면 수술적인 치료가 어려운 경우도 많게 되겠습니다. 아, 미리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군요. 예, 그래서 고위험군이 이제 앞으로 나오겠는데요. 만성 B형 간염, C형 간염, 또 만성 간경변, 네. 또 알코올성 간질환 이런 고위험군 환자들은 정기적으로 6개월마다 그 혈액 검사 및 그 네. 영상 검사로 조기 진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 교수님, 차은규님께서 지금 채팅방에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간염이 간암을 발생시키는 원인이라고 하는데 왜 그런 것인가요? 이러셨어요. 이제 간염이 이제 생기면은 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생을 잘합니다. 그래서 네. 파괴가 되고 재생을 하고 파괴가 되고 재생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상처가 나듯이 간도 흉터가 생깁니다. 네. 근데 이제 간은 그런 특징적으로 이 막에 쌓여 있는데 네. 그런 흉터가 어떤 막에 의해서 쌓여 있기 때문에 이 결절 형태로 자꾸만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 사진에서 보셨듯이 간 경화의 특징은 우둘투둘하게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 결절 중에서 하나가 암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제 간은 침묵의 장기니까 잘 모르는데 그렇다면 간암의 그 감시 검사와 진단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그래서 간암은 모든 환자가 뭐 다 걸리는 건 아니고요. 특징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고위험군, 그러니까 B형, C형,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 간경변증 이런 환자들은 이제 고위험군인데요. 이런 환자에서 혈액 검사, 알파 태아 단백이라는 혈액 검사와 영상 검사, 네. 보통 복부 초음파를 6개월마다 시행하면은 네. 조기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이제 이 초음파에서 잘 발견이 안 된다면 CT나 MRI도 찍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이런 검사를 통해서 이제 간암 진단을 해야 되겠는데. 예, 간암 진단은 이제 조직 검사로 하는 경우보다 이렇게 혈액 검사와 영상 검사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검사를 하고 또 간암의 예후는 어떻습니까? 간암의 예후는 가장 중요한 것이 간암의 크기입니다. 그리고 개수, 네. 크기, 크기와 개수. 혈관 침범 여부가 가장 중요하고요. 네. 이거에 따라서 이제 병기를 이제 1개 2cm 미만이고 혈관 침범이 없는 게 1개가 되면은 1기고요. 모든 게 다 있다. 그러면은 사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기가 상당히 중요하고 조기에 발견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암 개수가 하나 정도일 때는 좀 가볍다고 볼 수 있을까요? 간암은 이제 재발률이 높은 암이기 때문에 하나라고 해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고요. 1개가 됐을 때 전문의를 만나서 수술적인 치료를 할 것인지
다른 치료를 할 것인지 꼭 상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 조금 전에 어떤 분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네, 잠시 후 다시 하도록 하겠고요. 그렇다면 이 간암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간암은 이제 무증상인 경우가 많아서 보통 내원했을 때 절제 네. 가능성인 경우가 한 30%로 매우 적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간암은 다른 암에 비해 약간 복잡한데요. 그 이유가 치료가 좀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 간암을 치료를 해야 되고 간 경변증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두 가지 모두 이제 치명적이고 치료가 다 필요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치료로 인해서 간 기능이 더 나빠지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에서는 이제 간 기능 때문에 오히려 악화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신적인 보조 항암요법이 치료가 잘 안 됐습니다. 네. 그 또 재발을 재발, 잘하고. 예, 예. 네. 그렇다면은 이제 간암 치료를 해야 되는데 간암 네. 치료가 좀 쉽습니까? 어떻습니까? 간암 치료는 복잡합니다. 이 그림에서 보듯이 복잡하군요. 복잡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그림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치료를 하고 이것이 이제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가이드라인으로 우리가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시면은 2cm 미만인 경우와 개수, 또 환자의 상태, 혈관 침범 유무 이런 것들로 네. 치료 방법을 결정하고 특히나 이제 다른 소화기내과 교수님들하고도 상의해서 결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간암의 치료를 시작하겠다 한다면 간암의 치료 종류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이제 간암의 치료는 외과적 치료하고 다른 이제 약물 치료도 있고 한데요. 네. 오늘 외과적 치료 중에서는 이제 간 절제술이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간 이식이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근치적 치료로 부분 이제 국소 치료인데 고주파 열 치료술이 있습니다. 에탄올 네. 주입법도 있고요. 또 고식적인 치료로는 이제 완치를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네. 생명 연장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 네. 중에 가장 많이 하는 것들이 이제 간동맥 화학색전술이라고 해서 뒤에 한번 다시 또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암요법으로 표적 치료제나 면역 치료제, 면역 항암제 이런 것을 최근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암에 걸렸다 했을 경우 완치를 위한 치료도 있고 완치보다는 그냥 일부분 이렇게 치료하는 거죠. 네. 어떤 경우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완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기와 개수 등이 이제 적고 3개 미만이거나 이럴 때 이제 완치를 목적으로 하고요. 네. 혈관 침범이나 개수가 뭐 3개 이상 여러 개가 됐을 때는 근치적인 방법보다는 이렇게 고식적인 치료로 간동맥 화학색전술을 하거나 항암치료, 더 심한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간 절제, 또 간 이식, 에탄올 주입법 이렇게 있을 경우 서로 장단점이 있을 텐데 생존율하고 또 5년 생존율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래서 대부분 이제 근치적인 치료이기 때문에 생존율이 비교적 1년 생존율은 80% 이상으로 높습니다. 5년 생존율에 이제 가서는 간절제는 다양합니다. 그래서 연구마다 다양하기 때문에 약 최근에는 한 70%까지 보고를 하고 있고요. 네. 간이식도 75%에서 80%. 네. 또 에탄올 주입법도 뭐 한 50% 정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제일 그 생존율이 높은 것이 아무래도 간 이식이 되겠군요. 예, 이제 간 절제냐 이식이냐를 이제 선택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만 최근에는 이제 간암인 경우에 조기에 간 이식까지 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간 이식이 점차 예.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조금 전에 채팅방에 그 어떤 의견들이 올라오시나 봐요. 네. 교수님 강의를 먼저 듣고 나중에 질문을 몰아서 해주면 더 좋겠다 하니까 좀 예. 기다리고 여러분들께서 채팅방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그러면 질문을 다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강의를 좀 들어보고 종합해서 또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간 절제술부터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요? 간 절제술에 적합한 환자는 어떤 분들일까요? 이제 간 절제술은 일단 환자 상태가 괜찮아야 됩니다. 환자 상태가 괜찮아야 되고 또 해부학적으로 이 간의 구조가 괜찮아야 되고 또 이 간암의 크기나 네. 혈관 침범 여부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또 간의 전이가 없어야 되고요. 또한 이제 간 기능 면에서 보면은 이 차일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그래서 이제 간경화의 등급을 나누는데요. 네. 보통 이제 A 등급인 경우에 수술적인 치료가 가능하고 간 문맥 항진증이 없어야 되면서
이제 혈소판이 8만 이하 정도, 또 빌리루빈 수치, 황달 수치가 2 미만인 경우, 네. 또 알부민 수치도 충분해야지 간 기능이 괜찮다 해서 수술적인 치료까지 하게 됩니다. 네. 아무래도 간 절제술은 그러면 조금 그 간암 환자 중에서도 조금 상태가 간 기능이 나은 괜찮은 부분이군요. 환자, 괜찮은 환자에서 시행하게 됩니다. 그럼 간 절제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이제 간 절제술은 간암을 포함해서 주변 네. 조직을 이제 절제하는 것인데요. 보통은 부분 절제술이 있고 간 기능이 허락한다면 해부학적인 간 절제, 좀 더 많이 절제를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재발률을 조금 떨어뜨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국소 치료법보다 재발률이나 이런 것이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해부학적 간 절제술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이 간은 이제 간 동맥하고 간 문맥이라는 혈관에 이제 공급을 받으면서 간암이 성장하게 되는데요. 네. 이런 이 해부학적인 간 절제는 간으로 가는 이 혈관, 간 동맥, 간 문맥을 결차를 하면 이 간의 이제 그 분절이 8개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네. 한 개를 절제할 수도 있고 2개, 구역으로 절제할 수도 있고 이렇게 구역 절제나 1개 이상 구역으로 절제하는 것이 해부학적인 간 절제라고 하고요. 네. 부분 절제하는 것은 이제 간 부분 절제술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간 절제 수술을 또 더 얘기를 해주시면 그 진행 정도의 환자의 남아있는 간 기능에 따라 좌우된다. 이런 말씀이네요. 최근 이제 간 절제술은 이제 술기나 수술 술기나 수술 후에 중환자 관리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함에 따라서 성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간암 절제술 후 생존율이 5년 생존율이 한 70%까지 복박하고 있고요. 이 수술 여부 이제 간암 진행 정도하고 당연히 연관돼 있고요. 네. 남아있는 간 기능하고 연관이 있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 수술 후 합병증 중에 간 기능이 저하가 되면서 간 부전에 가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최근에는 간 부전, 간 기능 부전으로 네. 간 기능이 점차 악화돼서 회복을 못하는 경우도 드물게 있는데요. 네. 최근에는 이제 수술 전에 충분한 검사를 통해서 이런 간 부전으로 가는 경우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네. 조금 전에 교수님 말씀에 간 절제를 하는 환자는 그래도 일반적으로 약간 간암 중에 양호한 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절제 가능한 간암의 평가 항목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 일단은 환자의 전신 상태가 중요합니다. 이제 고혈압이나 당뇨 또 연령이라든지 그 심장병 등이 있는지가 당연히 중요하겠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고혈압이 높다, 혈압이 높다 그러면 안 됩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다 조절하면서 수술을 하지만 네. 어떤 예우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네. 이렇게 심장병이나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너무 심하면은 이 절제보다는 또 다른 쪽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네. 항목에 표시를 해놨습니다. 네. 그리고 간 기능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차일드 A 등급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예.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종양인자, 크기, 개수, 혈관 침범 여부가 네. 중요하고요. 간 기능이 말씀드린 대로 차일드 A 등급이나 황달이 뭐 2 미만 네. 이런 경우가 이제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간 절제 수술할 때 확대해서 적용하는 것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보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2cm 미만이나 뭐 5cm 미만 단일 병변 이런 경우에 한다고 돼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수술적인 영역을 좀 더 확대해서 뭐 거대 간암 뭐 10cm 이상이거나 다발성 또 혈관을 침범해서 혈관도 절제하고 네.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파열 간암도 수술하고요. 네. 근데 이제 일부 환자는 이런 경우에 이제 장기 생존을 기대할 수 있지만 대부분 이제 성적이 좀 안 좋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일부 환자라면 어떤 파열 간암 말씀하시는 건가요? 파열 간암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런 암들은 이제 단독으로 수술적인 치료만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방사선 치료라든지 색전술이나 여러 가지 치료법을 병행해서 네. 시행하면은 효과가 좋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러면 간 절제 수술할 때 수술 방법이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 이제 예전에는 이제 그레이트 서전이라고 GS 그러니까 크게 개복을 해서 수술하는 것이 이제 잘하는 것이다 뭐 그렇게 알려져 왔는데요. 네. 최근에는 이제 복강경 수술이 간뿐만 아니라 뭐 대장, 위 여러 군데서 다 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간담체 쪽에서도 최근에 복강경 수술이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고 이 장점으로는 이제 흉터가 적고 통증이 적고 또 사회로의 복귀가 좀 빠르고 네. 그래서 복강경을 많이 하고 있고요. 대부분 최근에 한 50% 이상을 복강경 간절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언뜻 저희가 일반인이 생각하기로는
전체를 아까 그레이트 서전이라고 하셨는데 서저리. 예. 근데 그렇게 전체 크게 이렇게 수술하는 것보다 복강경으로 한다면 물론 회복의 장점도 있고 상처 부위도 적기 때문에 좋긴 하겠지만 제대로 수술이 될까 염려가 예,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종양학적으로 개복에서 절제하는 것만큼의 성적이 나올 수 있다. 이게 이제 보장된 경우에만 네. 복강경으로 시도를 해야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간의 자외 분절이나 우전 구역 이런 네. 부분에 이제 5cm 미만의 단일 종양 이럴 때 이제 시도를 많이 하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거보다 영역을 점차 넓혀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혹은 이렇게 어떤 의료 정보를 보면 로봇이 수술하고 이런 것도 있던데요. 예, 맞습니다. 로봇 간절제도 있는데 이것은 이제 충분히 복강경 간절제나 간절제를 많이 시행한 경험 많은 의사가 시도를 해야 되고요. 네. 모든 암에서 적용하기에는 아직은 그러니까 모든 간암에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선택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지금 간암의 외과적 치료 중에서 간 절제술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조금 후에 저희가 그 간 이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간 절제 관련해서 여러분들께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가 이식 넘어가기 전에 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했으면 좋겠으니까 여러분들이 간 절제에 대해서 또 특히 궁금한 점이 있으면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조금 전에 간은 수술 이제 했다고 가정을 하면 그 간은 재생될 수 있다고 하는 약간 반가운 소식인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간암 환자들이 수술을 얼마나 절제를 하느냐, 네. 또 재생을 해서 간 기능이 제대로 돌아오느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보통 이제 간 기능이 보통 괜찮은 경우에는 한 일주일 정도에 활발하게 재생을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이요? 뭐 네. 이제 가끔 이제 기증자 정상 간을 기증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한 달 정도 되면은 한 90% 이상 정도 다 재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예, 정상간 크기와 기능적으로도 다 이제 똑같이 되는 거고요. 이제 다만 이제 간 기능이 안 좋은 경우에는 이 재생이 조금 느리고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들, 고령 환자들은 재생이 아무래도 좀 더디게 됩니다. 네. 제가 참고로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것이요. 그러면 이렇게 재생이 되는 장기는 간 이외에 또 있습니까? 이제 성인이 돼서는 거의 없고요. 재생이 이제 태아 때는 되지만 간이 거의 유일하다고 보면 되고 일부 뭐 재생이라고 하기보다는 뼈가 이제 부러졌을 때 네. 일부 이렇게 늘어나는 경우 그런 경우만 볼 수 있습니다. 네. 차은규님 또 질문을 주셨습니다. 집안에서 간암으로 많이 돌아가셔서 간염이나 간암에 대해서 걱정이 많은데 유전적인 요인이 있을까요? 하셨습니다. 뭐 이제 가족력이 조금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네. 근데 이제 저런 경우에는 대부분 B형 간염, 예전에는 B형 간염이 이제 국민 전체의 그 이뮤노글로불린을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85년도 넘어서부터 전 국민 이제 백신을 맞았거든요. 네. B형 간염 백신. 네. 아마 그래서 최근에는 뭐 다소 줄고 있다고 하는데, 가족 중에 이제 간암으로 많이 돌아가셨다고 하는 거 보면은 B형 간염 환자들이 이제 그 산모로부터 네. 이제 태어날 때 이제 많이 감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거의 다 아마 B형 간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유전적인 요인보다 이렇게 B형 간염이 가족 전체에 아마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유전적인 요인이 있다고 봐야 되겠군요. 예. 아무래도. 네. 유전적인 것보다는 가족력이라고 좀 보는 게 낫겠고요. 네. 이제 가족 중에 B형 간염이 있다면 다른 가족들도 이렇게 검사를 해서 B형 간염이 있는지 유무를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네. 지금 간 이식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간 이식은 저희 선생님 말씀을 좀 들어보고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원인에 따라 다르지만 간 이식은 최근에 국내 이제 한 1년 생존율은 95% 정도 되고요. 네. 5년 생존율로 따지면은 한 85% 전체 생존율 85%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리 북한산 산책님의 질문에 답을 해주셨는데요. 질문이 간 이식 후 생존율이 어떤가 이런 질문이었고요. 신현모님, 알코올성 지방간이 간암으로 갈 확률은요 하셨어요. 지금 확률을 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러니까 연간 간암으로 갈 확률이 몇 %씩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네. 알코올성 지방간이 결국에는
간 경화로 되고 또 지방간이 있다고 하면은 간 경화로 가는지 꼭 확인을 해서 조기에 검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간 절제 수술을 했을 때 그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도 있겠죠.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수술 후 합병증이라고 네. 하면은 이제 수술 후의 합병증은 출혈이 이제 있을 수가 있고요. 네. 혹은 담즙누가 음, 있을 수 있는데 대개는 이제 수술 후에 다 치료가 되는 것이고 입원 기간이 다소 길어지긴 하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간 기능 부전에 빠지는 것이지만 최근에는 이제 사전에 진단을 잘 해서 충분히 잔존 간 기능을 보존하면서 수술하기 때문에 간 부전으로 빠지는 경우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합병증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예, 크게 걱정 될 안 것 하셔도 같습니다. 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지금 간암의 외과적 치료에 대해서 지금 김범수 교수님과 함께 자세히 얘기를 들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혹시 간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또 간암, 또 간 절제술, 간 이식술 포함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채팅방에 지금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자세히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의 기능이 일반적으로 저하된다면 이런 것이 예.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간 절제술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렸고 이제 간을 절제할 수 없을 정도로 간 기능이 나쁘다. 그래서 보시면은 복수가 차 있고 이 정도로 복수가 어느 겁니까? 이 검은 부분이 이제 복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 배가 이렇게 볼록 팽만되어 있고 복수가 네. 꽉 차 있는 겁니다. 이런 환자는 뭐 절대로 간 절제를 할 수가 없고요. 이렇게 또 복수도 차 있고 마르게 되고 수술적으로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환자들은 이제 간 이식만 유일한 치료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간 이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나쁜 병든 간을 다 제거하고 정상인의 간을 구득을 해서 생체 간 이식이든 내사자 간 이식이든 구득을 해서 전체를 이식을 하는 것을 이제 간 이식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간은 현재까지도 그 기능을 대신할 어떤 인공 장기가 없는 모양이죠? 예, 아직 이제 연구 중인데 아직까지는 인공 장기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요즘 그 간 이식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 상당히 많던데요. 네네. 그러면 간 이식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특히 이제 이런 간암에서의 간 이식은 그 내사자가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래서 이 장기가 부족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이런 간 이식은 생체 간 이식이 이제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생체 간 이식은 기술적으로 내사자 간 이식보다 좀 더 오래 걸리고 기술적으로도 좀 어렵고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이런 면역 억제제를 이식 후에 계속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 간암이 이식 후에 이제 재발을 하게 되면은 좀 빨리 재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주의를 해야 되고 따라서 근데 이제 하지만 이런 개수라든지 크기에 따라서 밀란 기준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맞으면 이제 재발률은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밀란 기준은 조금 후에 다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예. 네. 그러면 이제 간 이식에 대해서 저희가 또 상세히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간암의 치료로서의 간 이식이라 한다면 주로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래서 아까도 여러 가지 이제 근치적인 치료가 있는데 수술도 있고 고주파 치료도 있고 또 이식도 있는데 어떻게 결정하는 거냐에 따라서는 이거는 복잡합니다. 복잡하고 네. 아까 표에 나왔듯이 이제 크기와 개수랑 그게 이제 밀란 기준이라고 하는 건데요. 네. 뒤에 한번 보시겠고 이렇게 수술을 했을 때 이제 간 이식은 간 경변증과 간암을 동시에 절제를 하기 때문에 네. 이 간 그 재발이 적겠죠. 간암 재발이 아무래도 네. 간 절제술보다 재발이 적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절제 가능한 종양에서도 절제를 하지 않고 네. 이식까지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경화랑 간암을 동시에 치료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럴 경우에 간 절제, 그러니까 간을 기존의 간은 그대로 두고 이식을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간은 다 제거를 하는 것입니다. 다 제거를 하고. 예. 예를 들어 신장이나 췌장은 그대로 두고 이식을 하는 경우가 예, 맞습니다. 있던데요. 네, 다른 부위에 신장은 다른 부위에 이제 이식을 하는데 간은 보통 그 위치에다 이식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다 제거를 하고 이제 일부만 해서는
재발률이나 이런 게 높기 때문에 다 제거를 하고 네. 그 위치에다 전체 간을 이식하던 부분 간을 이식하던 그렇게 이식을 하는 것입니다. 네. 지금 여기 방송이 나오는데 여러분께서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간암의 치료로서 간 이식을 할 경우 그 수술을 하면은 이제 안심을 해도 됩니까? 항구적으로 이렇게 가는 건가요? 간암은 재발률이 꽤 높습니다. 그래서 재발률이. 4년, 뭐 5년 내에 거의 절반 정도가 재발을 한다고 보면 되고요. 그 이유로는 이 간의 배경이 간경화로 나쁘기 때문에 네. 간암 수술하고 상관없이 또 나머지 간에서 그 소인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재발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존 간을 다 드러냈는데도 절개했는데도 절제할 때, 절제. 예, 이식할 때는 이제 다 이식을 하면은 재발률이 적겠죠. 네. 하지만 그것도 재발을 아주 안 하는 건 아니고 나중에 이제 밀란 기준을 봐야 되겠는데요. 네. 밀란 기준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재발률이 적어집니다. 밀란 기준을 벗어나서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런 경우에 이제 재발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것은 수술하는 전문의와 상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거는 조금 좀 다른 질문입니다만 예. 간 이식을 받았는데 또 재발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간 이식을 받았을 때 치료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제 보통 단일 병변으로 발생을 했을 때는 뭐 절제나 고주파 치료 이런 방법이 가능하겠지만 네. 다발성으로 재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 이럴 때는 치료가 굉장히 어렵고 기존의 이제 색전술이나 여러 가지 항암요법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간 이식을 하고 다시 또 재발했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치료를 예, 쉽지는 하거나 않습니다. 예. 다시 중복해서 또 간 이식은 안 하나요? 예, 그렇게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우리나라 국내 성인 중에서 그 간 이식 환자들이 어떻습니까? 상태가 많이 늘어나고 있나요? 최근에 간 이식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제 생체 간 이식을 보시면은 네. 이렇게 생체 간 이식의 한 40% 정도가 이제 간암이 동반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간암 환자에서 이식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기존에 간암 환자인 분이 생체 이식을 해주시는 거라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 네. 이제 간암 환자의 생체 간 이식, 그러니까 생체 간 이식에서 간암 비율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이제 간 이식이라고 하는 거는 네네네. 간암이 없고 간 경변증만으로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 이제 B형 간염이나 이런 게 나빠져서 이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간암 동반된 경우가 이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간 경변증도 있고 또 간암도 동반된 이런 예, 분들이 예. 생체 이식을 많이 한다. 예, 점점 그런 많아지죠. 뜻이시군요. 예. 점점 어떻게 상태가 늘어나나요? 2020? 지금은 뭐 생체 간 이식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점차 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네. 예. 좀 전에 간암의 이식 선택 기준, 밀란 기준이라 하셨는데 좀 상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예, 이거는 뭐 이식하시는 분들은 뭐 다 아는 내용이지만 한번 다시 보시면은 네. 그 병변이, 그러니까 종양이 5cm 미만인 경우가 단일 병변일 때, 네. 또 3개의 병변이 3cm 미만일 때, 네. 그리고 혈관 침범이나 또 그 간 외 전이가 없을 때 이식을 함으로써 이럴 때는 이제 4년 생존율이 한 75% 이상 된다고 밀란 그 대학에서 이전에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대부분 센터에서 이 기준을 따르고 있고요. 네. 최근에는 뭐 이 기준보다 약간은 영역을 확대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밀란 기준을 따라서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밀란 기준을 초과했다. 예를 들어 단일 종양이 5cm를 뭐 가령 넘어서 6cm라 6cm다, 뭐 어떻게 가령 뭐 됩니까? 8cm다 이러면은 재발률이 조금은 늘어나는 것이죠. 그래도 이식은 합니까? 생체 간 이식인 경우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간암으로 이제 뇌사자 간 이식을 하는 경우는 적기 때문에 네. 생체 간 이식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생체 간 이식은 주로 이제 가족 중에 주는 경우가 많아서 네. 뭐 6cm나 7cm 되는데 단일 병변이다. 이식을 하고 싶다 하고 하면은 네. 이식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네. 최근에 이제 여러 센터에서 보고하기로는 뭐 6.5cm 정도 돼도 재발률이 밀란 기준하고 큰 차이가 없다. 네. 이런 이제 발표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6.5cm나 뭐 개수도 조금 더 많아도 문제 한 6개까지도 네, 괜찮고 되는군요. 네. 예, 확대를 하는 추세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김범수 교수님과 함께 간 이식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간 이식 또는 간 절제, 간 전반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 그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김 교수님, 간 이식 수술 종류 좀 여러 가지가 있던데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뇌사자 간 이식이 있고요. 네. 생체 간 이식이 있는데 뇌사자 간 이식은 전체 간을 이식하는 경우 또 분할해서 이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수혜자의 간은 전체 간을 드러내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네. 전체 간을 제거를 하고 뇌사자 이럴 전체 경우에는 간을 전체 간을 수혜자 받는 사람, 사람들의 네, 전체 간을 네, 제거를 네. 하고 그다음에 뇌사자의 전체 간을 이식하는 경우가 이제 뇌사자 간 이식의 보통 일반적인 방법이고요. 네. 생체의 부분 간 이식은 간 우엽을 이식하는 경우, 좌엽을 이식하는 경우가 있고 네. 또 소아 환자의 경우에 자외 분절 부분적으로 이제 이식하는 경우가 있죠. 주로 이제 어머니가 아들이나 딸한테, 그러니까 아기한테 이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간 이식 수술 상당히 어려우시죠? 예. 진짜 대단하신 것 같은데 간 이식은 주로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이제 간 내과나 소화기 내과나 외과에 입원하는 환자 중에서 내과적인 치료가 이제 더 이상 안 될 때 네. 이식을 고려하게 되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생체 간 이식이 있고 뇌사자 간 이식이 있는데 뇌사자 간 이식을 진행하는 경우에 이 간암 환자가 뇌사자 간 이식으로 이제 진행되는 경우는 이제 간 기능이 급격하게 안 좋아져서 네. 그 응급도가 있습니다. 멜드라는 응급도가 이제 높아졌을 때 진행을 하게 되고요. 대부분 네. 이제 생체 간 이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간암인 경우에 네네. 기증자와 수혜자를 철저하게 검사를 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렇죠. 이제 기증자의 안전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네네. 수술 전에 영상의학 검사라든지 혈액 검사로 충분히 잔존 간 기능이 남아 있어야지만 이식까지 이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코노스라는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의 승인이 떨어진 후에 네. 이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보통 요새 이식을 할 때 그 본인과 그러니까 수혜자와 이식 받을 분이 혈액이나 이런 게 다 일치해야만 된다. 근데 또 어떤 얘기를 들어보면 요즘은 일치하지 않아도 된다. 예, 예. 하는데 어떻습니까? 혈액형은 최근에 일치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혈액 불일치, 혈액형 네. 불일치 이식이 많이 시행되고 있고요. 어떻게 이렇게 전체 이식 환자의 한 15% 정도는 혈액형 불일치 이식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이제 수술 전에 전처치가 필요합니다. 네. 특수 이제 약물이 필요하고요. 또 혈장 교환술이라는 걸 해서 여기에 남아 있는 항체라든지 이런 걸 다 뺀 다음에 이식을 하게 되면 면역 반응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그 수혜자는 그렇지만 이렇게 간을 제공하시는 분들은 건강 상태가 상당히 중요하고 건강하셔야 되겠어요. 네. 자, 여러분 지금 이제 채팅방에 좀 올려주시죠. 간 이식, 간 절제, 또 간 질환 전반에 대해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는데요. 지금 교수님께서 진료하신 환자 중에서 간 이식이나 또는 간 절제 수술에 있어서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분들이 있으실까요? 예, 이제 간 이식 환자들은 이제 수술 전에 상태가 매우 안 좋습니다. 그래서 네. 영양 상태도 안 좋고 사실은 뭐 뼈만 남고 복수만 차 있고 뭐 정신 상태도 간성운수가 심하게 온 경우가 있는데요. 네. 한 환자에 있어서 영양 상태도 굉장히 안 좋고 이식을 했는데 회복 기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사실은 길다면 어느 정도 걸릴까요? 퇴원 때까지 5개월이 걸린 환자도 있어서 일반적으로는 얼마 정도? 보통 뭐 걸릴까요? 1개월 전후로 다 퇴원을 하게 한 달이요? 되는데 네네. 6개월까지 진짜 거의 사투를 벌인 환자가 있는데 결국에는 잘 퇴원하셔서 네. 지금 뭐 4, 5년 동안 문제 없이 잘 외래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네. 그 환자가 이제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간 수술을 하신 환자 중에 그 연령대는 주로 어떻습니까? 최근에는 이제 알코올성 간질환으로 이식을 하는 경우도 많아서 보통 뭐 40대도 있고 50대가 이제 주로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간 절제 그리고 간 이식에 대해서 수술 방법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렇다면 수술을 하지 않고 먼저 질문부터 받아볼까요? 간암이나 간 질환을 검진하려면 국가 건강 검진만 받아도 해당 병을 알 수 있을까요? 북한산 산책님이 또 보내주셨습니다. 고위험인 경우에는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알파 태아 단백, 피검사와 복부 초음파, 네. 간 초음파를 시행함으로써 스크리닝이 되고요. 만약에 고위험군이 아니라고 하면은 정 궁금하다 하면은 일반 진료로 해서 알파 태아 단백 혈액형 네. 검사랑 복부 초음파를 시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일단 국가 건강 검진을 받으면 기본적인 네. 그런 데이터 나오니까 그게 좀 이상하다 싶으면 아마도 또 자세하게 예, 한번 의뢰가 되고 보셔야죠. 필요하면은 뭐 CT나 MRI를 찍으면 됩니다. 네. 충분합니다. 네. 남석현님, 꾸준한 운동과 식생활에 따라 지방간이 생겼다 사라졌다 하기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방간과 간암의 관련성을 알고 싶다 하셨어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이 이제 간염을 일으키게 되고 만성적으로 가면 간경변증이 생깁니다. 지방간이, 따라서 네. 예, 지방간이 됐을 때 운동과 식이요법으로 꼭 지방간을 조금 해결을 해야 되겠고요. 만성적으로 이제 간경변증으로 가면은 간경화, 네. 간경화는 이제 위험인자이기 때문에 간암의 관련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이 간암과의 연관성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지방간은 술을 마셔서 생긴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또 어떤 요인이 있습니까? 비만 환자나 대사성 질환들 그러니까 비만 환자들 주로 그렇게 되겠죠. 예, 과체중 환자들. 과체중. 그러니까 꾸준히 이렇게 식사 관리를 해서 예, 식사 관리와 비만이 운동.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조규봉님, B형 간염이 있다는데 35세 때 진단받았는데 무시하고 지금까지 지냈습니다. 그 후 건강 검진할 때는 간염의 이상이 있다는 말은 듣지 못했는데 30년이 지난 지금 우측 복부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간의 이상 징후일까요? 하셨어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간에 문제가 있다고 이제 증상이 잘 나타나지는 않는데요. 우측 복부라고 하면은 간이 있지만 또 이제 제가 보는 것 중에 하나 담낭 질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건강검진을 하셨다고 하면은 복부 초음파를 하셨을 텐데요. 네. 복부 초음파에서 담낭이나 간을 이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특별한 병변이 없다면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되고, 만약에 뭐 담낭에 이제 담석이나 그런 슬러지 같은 것들이 있다면 이제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모 대학병원에서 다중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AMT라는 유전자가 나와서 췌장선암에 고위험군 나왔다고요. 요즘 복통 때문에 복부 CT 촬영했는데 췌장이 많이 부어 있다는 소견이 나왔고, 또 2017년도에는 갑상선 암 수술을 해서 호르몬제를 먹고 있는데 2달 사이에 급성 신우염과 요로 감염으로 계속 고생하고 있다고요. 이 경우에는 어떻게 추적 관찰해야 할까요? 네, 고생이시네요. 췌장암에 이제 고위험군이라고 해서 걱정이 많이 되시겠습니다. 네. 이제 췌장암이 이제 생기는 경우에는 갑자기 이제 당뇨가 생긴다든지 체중 감소가 생긴다든지 네. 또한 이제 당뇨가 있는 분들이 갑자기 악화된다든지 이럴 때 이제 췌장암을 또 의심을 하게 되는데요. 네. 당뇨가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런 경우에 이제 주기적으로 이렇게 CT나 초음파 등을 시행해서 추적 관찰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췌장암은 이제 종양 표지자 검사가 있거든요. 네. 같이 한다고 하면은 뭐 큰 문제 없이 조기에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생긴다고 하더라도. 예. 그러면 췌장암과 또 간암과의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CT나 이런 그 자세한 그러니까 가족력이 췌장암도 이제 가족력이 있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뇨가 있다든지 이런 네. 환자들은 조기에 이제 가이드라인에는 없지만 조기에 그러니까 50세 이전에 CT나 네. 이런 걸 한 번 정도 찍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 간암의 이제 비수술적 치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또 계속 해주시죠. 예. 여태까지는 이제 외과적인 영역에서 수술적인 치료, 이제 간절제술하고 간이식을 말씀드렸고요. 그래도 그냥 넘어가기는 그러니까 비수술적인 치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각각 보시면 경동맥 화학 색전술이라고 하는 술법입니다. 네. 이것은 이제 대퇴동맥을 통해서 가는다란 캐뉼라라고 하는 이제 관을 넣어서 이 간으로 가는
보시면은 간은 혈관의 공급을 받기 때문에 네. 간으로 가는 혈관을 막습니다. 이제 색전 물질로 막으면 괴사가 되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항암제를 투여해서 암을 괴사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보시면 고주파 열치 치료술이라는 것은 네. 근치적인 치료법 중에 하나입니다. 대부분 이런 탐침 같은 것을 초음파를 보면서 삽입한 다음에 네. 이거를 한 60도 정도로 태우는 거죠. 말하자면 태우면은 10분에서 30분 정도 태우면은 이 암이 괴사가 돼서 아. 죽게 됩니다. 네. 그래서 3cm 미만인 단일 종괴인 경우에는 절제수라고 대등한 효과를 보인다. 그런 네. 연구도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고주파열 치료술이나 경동맥 화학색 전술 같은 거는 간 절제나 이런 거보다는 조금 용이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도 않습니까? 이제 간 기능이나 여러 가지 위치, 개수에 따라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네. 예. 환자들은 아무래도 이렇게 수술을 안 하고 싶어 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근치적인 절제나 뭐 고주파하고 이제 절제술은 대등한 부분이 있는데 네. 경동맥 화학색전술은 이미 이제 개수가 여러 개일 때 시행하는 거라 약간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 전문의의 말씀을 잘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외에 또 어떤 비수술적 치료가 예,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고주파 열치료술하고 비슷한데요. 초음파를 네. 이용해서 간은 바늘을 삽입한 다음에 에탄올을 주입하는 것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3cm 이하나 개수가 3개 이하인 경우에 효과적이고요. 네. 근데 이제 뭐 모든 경우 다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복수가 많다든지 혈액응고 장애가 있다든지 간의 전이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시행을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방사선 기술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네. 그래서 영상 기술도 발달했고 방사선 치료 기법이 발달함으로써 이런 간암에서 방사선 치료가 병행해서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그런 경우 이제 혈관 침범이 있어서 수술을 바로 못 하는 경우, 또 아까 경동맥 화학색 전술을 했는데 잔존 그 병변에 간암이 남아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시행할 수 있고요. 네. 또 뭐 위치 등의 문제나 뭐 고령이라든지 수술을 못 하는 경우에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뭐 뼈나 다른 곳에 갔을 때 통증이나 다른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방사선 치료는 상당히 일반적이지 않나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예, 예. 효과는 어떻습니까? 효과는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이 좀 더 고 방사선을 쬐고 환자의 이 호흡에 따라서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효과는 더 늘어나고 부작용을 점점 줄이는 그런 네. 방사선 기법이 생겨서 네. 효과는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방사선 치료를 이렇게 해서 좋아지면 좋겠습니다만 또 약물도 많이 쓰죠. 예. 그래서 아까 이제 복잡한 그림에 나왔듯이 혈관 침범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수술적인 치료가 사실 어렵기 때문에 이럴 때는 항암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분자 치료제, 그러니까 분자 항암제나 면역 항암제 크게 둘로 나눠지는데요. 네. 분자 항암제 중에서는 뭐 환자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소라페닙이나 렘바티닙, 레고라페닙 여러 가지 약제들이 나와 있고 개발 중입니다. 그리고 면역 항암제 등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개발 중인 항암제들도 많고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 이제 항암 주사 약물 치료는 효과가 없고 부작용이 많아서 최근에는 사용을 많이 안 하는 경우. 아, 항암 치료가요? 예. 아. 그러니까 전신 항암요법이라고 그래서 네. 초창기에 쓴 항암요법은 최근에는 간암에서는 사용을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여러 가지 간과 관련해서 질병에 대해서 간 절제, 간 이식, 또 비수술적 요법 뭐 이렇게 얘기를 다 많이 나눠봤는데 아무래도 간암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예.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그래서 예방이 이제 가장 중요한데요. 일단은 그 고위험군에서 원인을 차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B형이나 C형 간염 네. 이것을 예방을 해야 되고 또 뭐 비만이나 알코올을 피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신생아나 고위험군인 경우에 B형 간염 백신을 맞는 것이죠. 네. 백신을 맞아야 되고 또 C형 간염인 경우에는 어떤 칫솔이나 알코올을 당연히 피해야 되고 네. 칫솔이나 같이 사용하는 뭐 주사 침 같은 거는 피해야 되겠습니다. 아, 칫솔도? 예, 칫솔도
그러니까 체액이 닿는 것들은 서로 피하면서 사용을 해야 네.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당뇨와 대사질환을 적절히 조절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커피 같은 거 마시면 어떨까요? 커피는 그러니까 이제 최근의 보고에 의하면 커피만이 유일한 음식 중에 유일하게 간암을 어느 정도 조금 예방 효과가 있다는 보고가 커피가요? 있습니다. 네. 예. 언뜻 들어보면 커피 하루에 석 잔 정도는 아주 건강에 도움이 된다. 근데 혹시 이거 잘못된 정보 아닌가 해서 걱정도 되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환자마다 오히려 커피를 마심으로써 뭐 심경증이나 여러 가지 심장에 부담이 되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따로 뭐 일하기도 어렵고 그런 분들은 이제 적절히 뭐 농도나 횟수를 좀 줄여야 되겠죠. 네. 지금 그냥저냥 그냥님이라고 이름을 재밌게 써주셨는데요. 기증자가 간 이식을 진행한 후에 잔존간에 이상이 생겨 이식이 필요하면 기증자가 어떤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을까요? 그랬어요. 그 잔존간이 뭔가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간이 보통 이제 네. 30% 정도에서 35% 정도가 남을 근데 건데요. 거기에 이상이 생겨서 생겼을 때, 이런 경우는 참 안타까운 경우인데요. 네. 뭐 드물지만 그럴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기증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상당히 안타까운데. 네, 안타까운데 뭐 가족 중에서 만약에 이제 어떤 경우가 이제 저런 경우인지는 잘 나와 있지는 않지만 뭐 암이 생겼다든지 뭐 간부전에 빠졌다든지 아마 그런 경우 같긴 한데 네. 한번 그 병원에 오셔서 예, 상담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그럴 같습니다. 경우에는 저 하셔야 자세하게 될것 알 수는 같습니다. 없어서. 네. 자, 라이프 해피님. 네, 젊은 사람들도 간암이 많이 발생하고 있나요? 그리고 기증자의 경우 간 이식 후 부작용은 별도 없고 회복이 빠르게 될까요? 하셨어요. 아까 이제 발생률하고 사망률에서 보다시피 간암은 40, 50대에 많이 발생을 네. 합니다. 최근에 많이 발생을 하고 점차 그 40, 50대 암 사망률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암에 비해서 뭐 췌장암이나 이런 암에 비해서 비교적 젊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중장년층에서 많이 발생을 하니까요. 네. 그리고 기증자의 경우 간 이식 후 기증자 네. 부작용 아까 이제 대부분 이제 자기 간이 30에서 35% 정도 남을 겁니다. 근데 이제 간 기능 부전으로 빠지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어떤 가벼운 뭐 부작용이라고 하면은 뭐 담즙누나 이런 것들이 일부 발생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퍼센테이지가 그렇게 높지 않고 네. 회복은 한 달 정도면은 간이 거의 90% 정도 자라기 때문에 네.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궁금한 것이요. 이제 간 수혜자 또 간을 기증자가 같이 수술을 받았습니다. 예. 그랬을 경우 병원의 입원 기간은 서로가 다르지 않나요? 예. 어떻습니까? 이제 기증자인 경우 이제 복강경으로 시술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뭐 열흘 이내에 퇴원을 할 수가 있고요. 개복이라고 하면은 네. 한 10일 정도 역시 이제 생각을 해야 되고 수혜자 그러니까 받는 분들은 한 20일에서 한 달 정도는 입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간을 이렇게 기증해 주시는 분 한 열흘 정도만 고생을 하시면 네, 한 목숨을 또 귀하게 살리실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이종우님, 간의 알코올 해독 능력을 증가시키는 방법 없을까요? 술을 안 드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술을 안 드시는 게 원인을 차단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해독 능력을 해독 어떻게 능력. 뭐 음식으로 할 수 있는 건 이게 이제 뭐죠? 뭐 여기서 다른 말씀을 드리면 간이 안 좋다는 분들이 민간요법이나 어떤 달인물 같은 거를 많이 드시거든요. 아, 네. 예, 그 민간요법이나 달인물이나 뭐 이상한 약재들, 그러니까 주변에서 들은 그런 걸로 하는데 그런 것들이 간에 좋다고 하지만 사실은 간이 안 좋은 분들은 굉장한 부담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네. 절대 그렇게 드시면 안 되고요. 이제 가벼운 비타민 제제나 이 정도는 큰 문제가 없고요. 네. 자, 그러면 고흥우님, 쉽게 알 수 있는 간암의 전조 증상이 있을까요? 하셨어요. 그리고 간이 좋다는 밀크씨 숲을 영양제처럼 복용하면 정말 효과가 있나요? 건강검진을 앞두고 있는데 간암 관련 질환을 알아보려면 어떤 검사를 진행해야 하나요? 질문하셨습니다.
아까도 이제 나왔는데 간암의 전조 증상은 딱히 없습니다. 이제 증상이 뭐 덩어리가 만져진다든지 통증이 막 눌려서 뭐 된다든지 하면 간암이 많이 커져 있는 상태고요. 네. 고위험군에서 조기에 혈액 검사와 간 초음파를 시행하는 것이 가장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고요. 건강검진을 앞두고 있는데 간 초음파라든지 만약에 고위험군이라고 하면은 비형간염이 있으신 분이라고 하면 네. 초음파랑 혈액 검사를 통해서 충분히 조기에 이제 검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6개월마다 이제 정기적으로 다녀야 네.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혈액 검사와 초음파 검사. 예, 예. 네. 조금 전에 그 간에 좋다는 밀크씨 술인가요, 저게? 술, 그 어떤 술인가요? 저도 저거는 이제 아마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요. 예,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간하는 분들은 간에 좋다는 다른 이름 모르는 약재라든지 달인물, 엑기스 이런 것들은 피해야 되고요. 네. 간 해독 작용에 있어서 더 안 좋거든요. 네. 간에 부담을 많이 주기 때문에 네.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는 음식을 고르게 섭취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라이프 해피님께서 추가 질문해 주셨어요. 간 이식 후 따로 회복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을까요? 하셨는데요. 간 이식 후 이제 초기에는 사실은 면역 억제제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감염의 위험성이 많습니다. 네. 따라서 이제 그때는 뭐 보통 입원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전문의의 의견을 잘 따라야 되겠고요. 네. 이식한 지 시간이 많이 지났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6개월 정도까지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좀 피해야 되고 네. 마스크 착용도 잘 해야 되고 날 음식이나 회 같은 거는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간에 좋다는 다른 정체 모른 밀크 그런 티슈 이런 건 안 드셔야 돼요. 예, 그런 거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런데 참 그 간 이식을 하신 분이나 또는 간을 기증하신 분 면역 억제제는 계속 드셔야 되나요? 면역 억제제는 이식 초기에 한 달 정도까지는 뭐 많이 드십니다. 근데 네. 약제가 점점 줄어들고 3개월만 돼도 약 복용하는 게 몇 달 안 되거든요. 네. 그리고 나중에는 뭐 한두 알은 평생 이제 고혈압 당뇨 조절하듯이 평생은 드셔야 되는데 많이 양이 점차 줄기 때문에 큰 네. 부담이 없습니다. 네, 저희가 간 전반에 대해서 지금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분 질문을 받고 이 시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지금 올려주시고요. 교수님, 조금 전에 간암의 예방에 대해서 1차 예방 방법 얘기를 해주셨고 2차적으로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2차적으로는 이제 간암이 이제 걸린 분, 고위험군이다. 네. B형간염이나 C형간염이 있다면 항바이러스 제제를 복용하는 네. 것입니다. 그러니까 B형간 테노포비어나 엔테카비어라고 있는데 네. B형간염 예방과 또 C형간염은 최근에 한 2개월 정도 복용하면 완치가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바이러스 제제를 항바이러스 치료를 받는 것이 좋겠고요. 네. 이럴 경우에는 병원에 가서 처방전을 받아서 해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네. 예. 네, 라이프 해피님 마지막 질문이신데요. 간 이식 예정자는 코로나19 예방 주사를 맞아도 될까요? 간 이식 예정자셨어요. 예정자면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최근에 뭐 예방 주사 후에 뭐 열이 나거나 그러면은 이식을 못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간 이식을 맞은 분들은 저희들이 다 이제 코로나 백신을 맞아라 이렇게 이제 학회 권고 사항으로 간 이식을 하신 분요? 하신 분도 네. 다 이제 맞게끔 돼 있고요. 근데 이제 언제 예정이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근시일 내에 이식을 하게 된다면은 그 주치의하고 상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조금 뭐 열이 날 수도 있고 맞고, 하면은 네, 이제 그런 수술이 또 징후가 일정이 있으니까요. 미뤄질 수도 있기 때문에요. 네. 저거는 상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김범수 교수님 모시고 간암 그리고 또 간 질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교수님 이제 벌써 시간이 이렇게 다 됐습니다. 예. 빨리 갔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방송 보시는 분께 간과 관련된 질환을 예방하거나 어떤 부탁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여태까지 1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태까지 나온 얘기는 이제 고위험군에서 조기 이제 검진이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만성 B형 간염, C형 간염 바이러스 환자, 알코올성 간질 환자, 또 비알코올성 지방 간질 환자들은 조기에 초음파랑 혈액 검사를 하고 조기에 암이 발견된다면 수술적인 치료나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많으니까요. 네. 희망을 잃지 마시고
전문의와 상의한다면 완치까지도 되기 때문에 희망을 절대 잃지 마십시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희대학교 간담도 췌장외과 김범수 교수님 모시고 간 질환 또 간의 외과적 치료, 간암에 대한 외과적 치료 방법 등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여러분께서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간 질환에 대해서 조금 도움을 받으셨다면 저희도 상당히 기쁘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알찬 정보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것으로 이 시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교수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공단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공무원 연구